여기 고슴도치와 비슷하게 생겨 귀여운 인상을 보이지만 그 위력은 상상 그 이상을 자랑하는 녀석이 한 마리 있습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바로 우리말로 하면 산미치광이라 불리는 호저. 주로 열대기후의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서식하며 나무 껍질이나 풀, 나무 열매 등을 먹고 사는 채식주의자라고 하는데요. 또한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이라 낮에는 구멍 속에 숨어 산다고 합니다. 몸 길이는 최대 90cm, 몸무게는 최대 15kg으로 소형견이나 중형견 정도의 크기와 함께 귀여우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약간 맹해 보이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 녀석. 하지만 얼굴만 믿고 섣불리 다가갔다간 큰 코 다칩니다. 왜냐하면 호저의 가장 큰 특징이자 무기로 손꼽히는 게 있기 때문이죠. 그건 바로 크고 기다란 가시. 보통 고슴도치의 가시와 비슷하지만 단순히 방어용의 고슴도치의 가시와는 달리 만약 호저의 가시가 몸에 박혔다면 갈고리 같은 돌기로 인해 뽑기가 굉장히 힘들며 뽑으려고 하면 살 속으로 파고들어 극한의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상처가 심해지게 되면 폐혈증으로 발전되며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까지. 그렇기에 이런 고통을 겪고 나면 다시는 호저를 건드리지 못할 정도라는데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피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건 크나큰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깔이 웬만한 고슴도치보다 싸나워 먼저 본인을 공격하거나 위협하지 않아도 직접 다른 동물들을 습격할 때도 있기 때문 이거 아무리 피하려 해봤자 호저 성깔 탓에 피하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호저에게 당하는 동물 중에서도 유독 호기심이 많은 개들이 호저를 귀찮게 하다 큰 화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2018년 미국에선 난생 처음 호저를 본 강아지들이 펄쩍 날뛰며 가까이 다가갔다 그만 얼굴에 가시 테러를 당했다고 합니다. 당시 강아지들 모두 호저의 가시에 찔린 상태로 마당을 뒹굴고 있어 화들짝 놀란 주인. 강아지들은 얼굴 곳곳에 호저 가시가 박힌 탓에 이도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되겠다 생각한 주인은 곧장 인근 동물병원으로 달려가 얼굴에 박힌 호저 가시를 제거했다는데요. 그런데 강아지들 얼굴에서 빼낸 가시만 무려 수백 개가 넘었다는 사실. 심지어 가시를 제거하는 데 걸린 시간만 해도 무려 1시간 30분이 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강아지들 모두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호저와 비슷한 물체만 보면 잔뜩 겁을 먹는 트라우마가 생기고 말았죠. 트라우마는 정말 안타깝지만 다행히 개 같은 애완동물의 경우엔 주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가시를 뽑아줘서 최악의 상황까진 피한다는데요. 그러나 야생동물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가시의 위력이 대단해서 표범, 치타, 퓨마 등 강력한 맹수들한테조차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건 물론 몸에 박힌 가시를 스스로 제거할 수 없어서 감염으로 죽거나 죽진 않아도 극도로 쇠약한 상태가 되고 심하면 영구적인 장애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 장면에선 한껏 가시를 치켜 세운 호저와 표범이 대립하고 있는 도중 표범은 가시털이 적은 호저의 옆면을 공략하기 시작. 하지만 호저가 재빨리 가시털을 세운 탓에 표범은 피할 수밖에 없었죠. 사납기로는 둘째가 라면 서러운 표범이지만 호저의 날카로운 가시털로 인해 두 동물의 싸움은 표범의 완패. 게다가 맹수 중의 맹수인 표범은 호저의 가시털 때문에 굴욕적인 장면까지 연출되고 말았습니다. 이걸 보니 정글의 왕인 표범조차도 적의 따가운 가시 앞에선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것 같네요. 또한 호랑이의 경우 가시를 제거하려고 아주 열심히 이곳저곳에 몸을 비벼대도 가시가 부러지면서 박힌 부분이 몸속 더 깊은 곳을 후벼파 상처를 악화시켜 고통만 더해진다고 하는데요. 더 나아가 최악의 경우엔 이 가시가 심장과 장기를 뚫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호저 가시에 찔린 맹수들은 통증과 상처 때문에 움직임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실제로 지난 2015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호저를 삼켰다가 호저의 가시에 의하여 소화기관이 상해 죽은 비단뱀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야생에서 진 적 없다는 맹수들을 잼처럼 쉽게 발라버리는 호저 녀석.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 하나. 호저에겐 약점 따윈 1도 없는 걸까요? 사실 그건 또 아니라는 거. 그래도 약점은 있다고 합니다. 보통 녀석들의 가시는 어깨 쪽지부터 돋아나기 때문에 최대한 가시를 곤두세운다 해도 머리 부분에 사각이 생겨 항상 적을 등지고 방어한다는데요. 즉 만약 머리 부분을 공격당하면 등을 따라 돋아있는 가시는 무용지물. 물론 호저 또한 적의 움직임을 따라 피하기도 하며 만약 호저를 물려고 덤벼들었다가 고통스럽게 죽어갈 확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저의 약점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냥꾼이 있다는 점.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 크루거 국립공원에서 촬영된 장면에선 굶주린 표범이 호저의 바늘이 몸에 꽂히는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냥하는 순간이 포착됐습니다. 사냥 당시 표범은 먼저 앞발로 호저를 탐색하다가 그 이후 바늘투성이의 몸통이를 피해 배 밑에 공격하여 쓰러뜨린 뒤 다른 동물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호저를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타자 또한 호저 머리를 가볍게 물어 가시를 피해 잡아먹은 목격담까지 있는 걸 보니 역시 맹수가 왜 맹수인지 알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한 연구가는 호저의 머리만을 집중 공격해 사냥하는 법을 알고 있는 표범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즉 이런 맹수들이 너죽고 나죽 자식으로 달려들 경우 달려드는 맹수들도 무사할 수 없겠지만 여기서 문제는 호저도 무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가시 외에도 호저는 설치류답게 앞니의 위력도 장난 아닌 탓에 만약 동맥을 물리게 되면 죽을 수 있으며 땅을 파서 벌레를 잡아먹기에 발톱 또한 매우 날카로운 나머지 이빨과 발톱도 꼭 조심해야 한다는데요.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 앞에선 얌전한 상태를 유지하며 가시도 쏘지 않는다는 호저. 그래서인지 호저와 친한 사육사들은 호저를 와락 안아버릴 때도 있다지만 저는 왠지 오히려 호저와 거리두기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지금까지 생생지식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